깜찍한 꿈이 피어나오 멀리 있더라도 함께 하늘 잡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변방의 북소리의 변두리 정치 코너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는 최근에 그 국민의힘 그 대통령 후보 경선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에 관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를 한다고 했고, 우리 조영수 씨는 김문수 씨를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커피를 한 잔 사드린 걸로 우리가 내기를 했거든요. 그 1,700원짜리 하기로 했는데 1,700원 맞죠? 1,800원인가? 모르겠습니다. 한 그 정도, 뭐 가격은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네. 했는데, 일단 제가 커피를 사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이상이 되고, 커피보다는 밥을 사는 상황으로 지금 변경이 돼가지고, 커피는 우리 영수 씨가 사고, 밥은 제가 사는 걸로 일단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못 맞추게 되는데, 일단 그에 대해서 우리 조영수 씨 한번 평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제 별명을 우리 대표님이 지어주시는데 단톡이라고. 네. 단톡이라는 게 단체 톡방이 아니고 제발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말고 짧게 말해라. 그러니까 짧은 단자의 영어 톡을 합성을 아주 잘 지어주신 것 진짜 같습니다. 21세기 형에 맞는 거죠. 예, 단톡 조영수라고 이제 앞으로 불러주시고, 뭐 어떻게 보면 소발의 찌작기였죠. 제가 뭘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하나 제시를 했던 게, 당면을 바꾸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당원들이 조금 자존심에 상처는 상처를 받았을 거고, 그 부분이 나름대로 전체 다수의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아왔던 김문수 후보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했던 게 우연찮게 맞은 거죠. 예. 일단 그좀 맞췄다는 거는 또 대단한 거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50%였는데, 그거 맞춘 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있다가 이제 펼쳐가겠지만, 다양한 변수들이 생기고, 우리 이제 조영근 대표님이 예측하신 대로, 이제 국민의힘도 주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지방 정치 부분에서도 시도의원들 줄서기라든지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제 말씀은 마치고 단톡이기 때문에. 예. 저도 사실은 참 10번인가 9번 해가지고 10번인가를 맞췄어요. 네. 맞췄는데 이번에 한번 또 실패를 한번 제가 하게 됐는데, 반성을 하고 뭐 반성하실 건 아니라고 하고 지금 현재 예. 국민의힘에서 일단 김문수 그 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소발의 찌작기라고 했는데, 소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지가 운이 나빴던 걸까요? 그것이 지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제 말씀드리고 가십시오. 예, 일단 뭐 국민의힘에서 저 김문수 후보하고 또 김문수 후보가 선택되면 또 저기 한덕수 총리하고 또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뭐 결과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그 김문수 후보 선택을 함으로써 상당히 좀 암무해진 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뭐 그동안에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서 좀 탄핵이란 부분에 관해서 정당화 시키려고 했던 그 세력들, 친윤 그룹과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했던 친윤 그룹과 그런 부분들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그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실패를 한 케이스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펼쳐질 정치가 너무 좀 암울한 부분이 사실 좀 보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층의 세력을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선 승리는 조금 요원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물론 뭐 대표님 분석하시는 것대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 쪽에 뭐
당원의 지지를 받은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선출은 되었지만 앞으로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또 다수 국민을 중도라고 지칭되는 그런 분들을 안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고 그대로 아무런 뭐 사과나 반성 없이 흘러간다는 것은 국힘이 선택할 수 있는 올바른 전략인가? 그건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예,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뭐 구덩이 딱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구덩이 예, 넘어가듯이. 예. 그리고 이걸 계기로 제일 좋아지는 사람이 박수 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겠죠? 아니 그거보다도 그보다도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나간 과거니까 말씀하셨던 쌍권이란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또 그렇진 않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는 지금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선택됨으로써 가장 박수 치게 될 사람이 2명 아니겠습니까? 2명.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네네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 분, 또 다른 한 분 계신데. 한덕수 총리를 말씀하시죠. 아니 제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 이준숙 대표라고 예.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왜냐하면은 저 이준숙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에 관해서 그 찬성을 했고 그 부분을 계엄에 관해서는 상당히 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했던 그 중도층 지지층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준숙 대표가 가장 그 말은 안 하지만 미소를 머금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준석, 뭐 이낙연 말씀하시는 빅텐트를 다시 띄울 공산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이준숙 대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칼을 가지지 않았을까. 네. 일단 뭐 이준석 그 대표가 있던 개혁신당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현재 대선 전국에서는 네네네. 좋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패배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리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상당한 그 선전을 했죠. 그래서 네. 44% 조금 안 됐지만 네. 일단 저는 그렇게 받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관해서 그 찬성을 했던 세력이 뭐 44%라고 규정 낄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많은 부분들 지지를 했기 때문에 차기를 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지금 현재 전국이 뭐 아시다시피 복잡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제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당이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차차기도 노려볼 건데 뭐 탄핵이란 부분이 정리를 되지 않고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면 당의 존립 가치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체크해놨습니다. 민주당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 오늘 뭐 저희 오다가 새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그 참 슬로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오더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거와는 뭐 무관하게 자기들 뜻대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읽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슬로건은 참 근사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들여진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걸 해서 그렇지만 조금 씁쓸한 기분이 개운치 못한 느낌이 든 건 사실입니다. 대표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거의 뭐 게임이 이겼다라는 게 있죠. 저는 그렇게 보이죠. 뭐 게임은 다 끝난 거라는 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걸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패자가 무슨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그 기존에 민주당 측 그 인사들하고도 폭넓은 교류 관계를 가져오셨던 게 우리 대표님 아니십니까? 이건 지역 내에서. 지역 내에서, 예. 물론, 예, 중앙에도 뭐 관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건전한 비판이 지금 나오지를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차라리 국민의힘이 좀 더 건강한 부분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탄핵의 찬성과 반대 편을 나누면서 어쨌든 56대 44 정도,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차이 나니까 그렇게 했던 거는 더 건강하다 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
대부분의 결정된 거에 대해서 네. 전부 하나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 사법부를 개혁해야 된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그만큼 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이거는 상당히 뭐 좀 사법부를 개혁한다는 그런 말도 있고 대법 간의 정원을 늘리겠다. 지금 현재 14명인데 30명으로 늘리겠다. 양할 것 같으면 30명 되겠습니까? 각 시도에 뭐 두세 명씩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채워줘. 뭐 굳이 뭐 그렇게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다 하겠다 하는 건데, 제가 뭐 패자로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딱 한마디, 패자 부분은 예, 없죠. 딱 한마디 예, 좀 예. 드린다면은, 히틀러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국민을 지금 뭐 예전에 용비어 청가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명어 청가가 울리지 않는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앞으로 버릴 일은 예. 그렇게밖에 남은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어둡지 않은 지식을 갖고 말씀을 저도 드리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저기 영국의 정치철학가 액턴이라는 사람이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민주당에도 건전한 비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참담한 몫은 국민이 또 지고 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선택도 지금은 국민이 뭐 했으니까. 형사소송법마저 개정을 해서 국가 원수일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뭐 취임했을 경우에는 소추 자체를 형소법 자체로 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하겠다. 그건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했던 입법 독재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 참 들리는 소리가 왜 이렇게 건전한 비판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또, 세 번입니다. 참 습관이 무섭네요. 단톡이라고 하고 머리에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도. 예. 하여튼, 건전한 비판이 없는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그 말씀을 민주당 관계자한테 어둡지 않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일단 뭐 눈치 빠르고 그러신 분들은 그 서울에 그 집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또 부동산 쪽에서 잘 모르는. 예, 거기 아니 그 찾아보면 나와요, 진짜. 그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정권에서 잡을 때하고 민주 정권 잡았을 때 했을 때 재개발 이런 거. 아니 집값 폭등들 때문에 예, 그래서 옛날 그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네네네. 그것 때문에 미리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시 보는 시각이 좀 다르구나 예, 느끼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또 버는군요. 예, 좀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해서 똥덩어리. 일단 대선이 이제 결정되었으니까요. 저희 변두리 정치에서는 진짜 중앙에 네네네. 진짜 변두리 말고 중앙에 사시는 분을 모실 수 있으면은 대선 기간에 2분 정도 민주당에 한 분, 뭐 국민의힘에 한 분 이렇게 모셔서 그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예, 전문가 것도,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게 저희도 뭐 앞으로 진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뭐 유영수 씨하고 우리, 저하고도 좀 많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 혹시나 된다면, 네.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된다면, 한번 기회를 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 오늘은 뭐 사실 참 제가 중앙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중앙정치는 제가 항상 드리듯이 잘 보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면은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저희 이제 지역 이야기를 한번 근데 해보도록.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예. 여쭤보겠습니다. 중앙 정치를 논하는 유튜브 채널이 많죠. 많은데 저희들이 뭐 분석하는 것보다 크게 월등하게 엄청나죠. 비교하면 안 되죠, 사람이. 몇 번 나오더만 간이 많이 배밖에 많이 나왔네. 아니, 그걸 보질 안 해가지고. 네. 제 나름은 요번에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우리 조영근 대표님이 착 하는 신기가 있으신 분이라서, 신기라는 게 뭐 무턱대고 던지는 식이 아니고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 나름은 저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니까 단톡으로 이름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 진짜 한번 많죠.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분들 뭐 사실 저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희야 뭐 동네에 그냥 변두리 정치, 뭐 호프집에서 항상 그 술 한잔 먹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사실은 변방의 북소리 해야 되는 거는 지역 정치나 지역에 대한 문화, 지역에 대한 경제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네네네.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대선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실질적으로 뭐 지역에 대한 이야기, 뭐 경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좀 하고 싶은 게 저희 그 채널의 사실은 목적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 대표님이 전문 분야가 이제 앞으로 더 펼쳐질 것 같으니까. 예. 전문 분야 아닙니까? 아, 전문 분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 구독자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은 당에 경남도당의 처장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1년 8개월 정도 수행을 했고, 그 당시에서 다양한 분석들을 할 때 외곽에서 이렇게 분석하신 걸 보고 많이 깜짝깜짝 놀랐었고, 그거를 반영했던 적도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부분에 중앙정치 부분은 저희가 크게 어떤 분석 도구를 썼다든지 나름대로 그러지는 않았지만, 지역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몇십 년간을 추적해 오신 노하우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습니까? 예. 저는 햇빛 남들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 뭐 한 3일 정도 분석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낮춰. 평가. 3일 동안 분석은 사업마다 주어질 때는 분석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다양한 그 노하우의 축적 기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안 됩니다. 예. 뭐 전국을 다니긴 다니지만 그 정도 안 됩니다. 이게 손발이 맞아야 칭찬을 해줘도 괜히 저를 이제 단톡으로 이 강덕을 시키시더니 또 믿지 못하는 거 다는 허언 이렇게 또 붙이시고 일단은 겸손한 말씀인 것 같고,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해 오셨던 부분들이 진가를 발휘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조만간 접어들이라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제 말씀은 또 이제 단톡이기 때문에 마치고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을 하시죠. 예. 단톡, 장톡? 아직까지 습관이 장톡. 그래서 단톡으로 확실히 이제 강의를 여러분들 하실 수 있도록 쓸말만 하도록 저도 많이 배우고 우리 대표님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너그러이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오늘 뭐 사실은 뭐 지역 정치 뭐 대선자 후보 결정이 났으니까 그거 말고 우리 지역의 그 사이에 조금 일어났던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뭐 우리 조영수 씨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그 경남신문을 중심으로 각 지역 신문사에서 나왔던 것이 그 마산에 있는 롯데백화점. 네, 문을 닫은 지가 이제 1년이 넘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뭐 활성화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걸 또 시에서 좀 매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거 관련돼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선이라 보니까 거기 조금 이렇게 묻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남아 있고 그에 대한 또 상인들이 또 아우성들이 사실 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싶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용수 씨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한 1년 전이었던가요? 그래서 롯데백화점이 철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역 근무하시던 분들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일자리 보호 차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 상권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까지 제가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대표님 하시는 말씀은 사실 저는 깊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해서 정보를 주시고 하시던데. 조금 전에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접근한 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기업이 건물을 임차를 해서 적용을 하다가 그 근로자 보호 문제는 뭐 도라든지 시군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부분은
자본주의 원래 조금 맞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퍼뜩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잘 풀어들 가시겠지만, 굳이 나서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롯데가 인수를 하면서 그거를 매입을 한 게 아니고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거를 다시 되팔았지 않습니까? 대우백화점에.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 소유주는 KB자산운용인가? 라고 알고 있는데, KB자산운용은 자기가 있는 건물 자체가 활용이 안 되면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 민간 기업이 고민해야 될 부분을 관이 나서서 고민을 대신 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쉽게 또 너무 이렇게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집 짓게라고 우리 세콤입니까? 세콤한테 집 짓게라고 맡겨줬더니 그 세콤 관계자들이 세콤을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드는 거니까 그 도둑들한테 딱 어디에 뭐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형국이지 않는가라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생각들이 많고, 상인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그 롯데 백화점이 나름대로 지금 논의하고 경남도라든지 창원시가 접근하는 방법은 롯데 백화점이 나름 마산의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백화점 하나, 일개 백화점 하나가 랜드마크로 여겨지고 그 부분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까지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는가. 그래서 세콤한테 맡기 때문에 세콤이 오히려 위치가 어딘지를 알려주는 그런 형국이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뭐 사실은 마산의 그 백화점의 흥망성쇠, 네. 예,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뭐 좀 나이가 올드하신 분들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성암백화점도 있었고, 네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백화점도 있었고, 가야백화점은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한성백화점도 있었고, 거기는 자기가 예.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그거는 뭐 가야백화점은 왜 아냐면 제 초등학교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단이 움직이는 계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고향이 진해인데 진해에서 버스 타고 그 움직이는 계단 탄다고 그렇죠. 오버했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이게 뭐 한성백화점도 있었고 대진백화점도 있었고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있었던 백화점도 상당히 그 중간에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네네. 예, 뭐 그때 당시로서는 마산에서 가장 크게 뭐 흥망이 된다 할 때인데 그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똑같은 방법이 지금 논의되는 방법이 그 당시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대진백화점이라든지 한성백화점 문을 닫았을 때도 뭐 근로자 고용 문제 부분은 똑같이 문제가 됐을 거고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지금 논의되는 방식과 똑같이 논의를 했던가요? 그때는 그렇지는 않았죠. 그때는 지방의회라는 그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 신성백화점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백화점들, 그러면 또 창원에도 뭐 아시죠? 창원백화점 있었잖아요. 백화점을 제가 잘 안 가봐서. 그렇죠. 예,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그 대기업 백화점도 있잖아요. 뭐 신세계라든지 그다음에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이제 뭐 NC도 뭐 포함되겠지만 이렇게 정도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개가 큰 백화점이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우리가 그 지역 백화점이 있는 경우가 다들 뭐 강주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순천도 마찬가지고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마찬가지고 다 많은 지역 백화점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있던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다 닫았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 백화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백화점은 딱 창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창원에 말씀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대동백화점. 대동백화점. 지역 백화점은 지금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원래 2020년 들어서 백화점에 2개가 남아 있었거든요. 하나가 대백,
네. 대구백화점, 네, 대구 대백, 백화점. 예. 그리고 대동백화점이 있었는데 대백이 이제 2021년도 7월 달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 대백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대동백화점이 지금 이제 지역 백화점으로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동백화점이 만약에 뭐 예를 든 겁니다. 네. 만약에 사라졌다고 했을 때 그럼 또 그렇게 할 거냐 이야기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부산에 그 센텀시티점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것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 센텀시티점 문을 닫았습니까? 아, 그렇다면 경영을 뭐를 잘못하고 아니요, 있다는 센텀시티점 앞에 이제 신세계 센텀시티점 큰 기대 들어서면서 아. 이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닫았고요. 대백도 지금 문을 닫은 지가 지금 벌써 4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백 그 다 시도도 지금 경남이나 창원시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고민을 했었던가요?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하죠. 어. 이게 왜냐면은 거기서도 뭐 일단 그 매각된 건물 자체의 그 비용 자체가 워낙 예, 많잖아요. 예, 많다 예, 보니까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민간 자본이기 때문에 예. 민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예, 제 생각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골 때리는 사건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홈플러스도 MK라고 자기들 그 모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이 논리로 접근을 하자면 홈플러스 저 건물에 만약 철수를 하게 되면 저건 또 어째야 됩니까? 저것도 해야 되는 거죠. 아, 저것도. 아니 논리라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근데 하나 여쭤본 게, 보고 싶은 게, 논리를 어떻게 들은 걸로 제가 자료 그때 보시라고 주신 거를 좀 봤더니, 마산은 조금 통합이 되고 난 이후에 상대적으로 낙후가 돼 있으니까, 거기마저 대우백화점마저, 롯데백화점마저 문을 닫게 되면, 마산 자체가 경제적으로 너무 침체를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관이 떠안더라도 살려나가는 게 맞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뭡니까?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창원 시내에 있으니까 영향이 없다. 마산의 특수성을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보시기 어떠십니까? 아니 이게 일단은 제가 그 하나 좀 말씀드린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진주에 가면은 네. 진주국제대학교가 있습니다. 예, 국제대학교. 예, 진주국제대학교가 문을 닫았거든요. 네. 근데 그가 문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문산에 있는 그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거기도 지금 현재 문을 닫은 지가 한 2년 정도 되고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또한 진주시에서 매입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입을 하라라고. 예, 정치권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예. 민간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꾸 간에서 매입을 한다는 거는 그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저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꾸 정치권에서 어떠한 그 상인들이나 지역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면서 매입을 하라 했을 때 그걸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문산에 있는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 의대 공공 의대 유치권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포장이 돼서 주장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예. 겁니까? 예, 그렇지는 그건- 않습니까? 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첫째는 우리가 그 통합이 되고 나서 마산권이 상실했다 그 부분은 네. 정치적인 부류고 네네네. 또 상인들이나 또 그분들이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실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마산 혹시 기억나시죠? 어떤 걸 말씀? 그 전 마산시. 예, 마산시. 예. 마산시 예. 있을 때 그 슬로건 브랜드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해양 신도시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가요? 브랜드 슬로건이 예. 브랜드 슬로건이 그때 당시에서는 드림베이 시티였습니다. 아, 드림베이 시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어디서 들어본 거랑 같습니다. 예. 드림베이 시티였습니다. 그때 드림베이 시티를 했던 거는 그 당시에 그러면 드림베이 시티로 해서 마산항을 정비를 하고 막 그랬던 건가요? 그때? 이제, 예, 그 그게 당시에? 저
실질적으로 정치력이 부족했다가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해양 산업에 그 우리가 지금 진해 신항이라는 그 부분에 있는 뭐 명칭은 지금 이제 부산 신항 되어 있지만 진해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국가에서 밀어준 겁니다. 거기 하려고. 그때가 1995년도, 4년도, 6년도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할 때 마산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제 요거 조금 넘어가기 전에 그거 먼저 이야기할게요. 일단 90년도 말에 마산은 섬유 산업과 오늘 보시다시피 그 마산 그 자유무역지대 이 부분이 침체기를 겪지 않습니까? 특히 한일합성 같은 경우는 사라지고 경남보직 같은 경우는 회사를 옮겨버리고 그래서 뭐 섬유 산업과 그 노동자 집약적인 그 기관 산업 자체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마산에서는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그 공교롭게도 민선이 시작되면서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게 2000년 5년입니다. 2005년도 때 이야기를 나왔던 게 이제 가포신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전에 국가에서 대대적인 부산 신항 중심으로 한 무역을 할 때 가포신항을 했거든요. 마산에서. 가포신항을 하면서 그때 나온 게 이제 드림베이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늦게 시작한 거죠. 시작하려고 하면 일찍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포신항에 있지만 가포신항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가포신항이라는 게 국가에서 추진했던 저 부산신항, 진해신항하고 연계성 없이 추진을 한 겁니까? 그게? 네. 이제 아니 국가에 대한 뭐 예산은 지원을 받았죠. 예산은 지원 받았으니까 거기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가포신항 때문에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가포신항은 그러면 신항이라면 어떤 물류를 담당하려고 신항을 계획을 했던가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우리 대표님 해주시니까 마산의 주력 사업인 수출 자유지역 그 부분하고 한일합성 경남모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업 자체가 죽어가는데 만들어낼 물건을 보낼 물건이 없는데 항구를 만들었다? 그는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은 뭐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항이 필요했다 그러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렇게 맞물려 들어가지 않지 않았던가. 물류 산업을 하려면은 생산도 좋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유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통을 하려면은 뭐 기차나 또는 고속도로가 원활하게 접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신항 같은 경우도 지금 기차가 지금 현재 안 돼가서 기차선을 좀 놓겠다.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창원 중앙역을 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고속도로도 지금 현재 이어져 있고. 그런데 마산 가포신항 같은 경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드림베이 시티라는 그걸 갖고 시작을 하게 됐고, 거기서 나와서 준설했던 흙이 남는다 보니까 인공섬을 조성을 했군요. 그래서 다시 뭘 합니까? 마산해양 신도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산해양 신도시를 만들면서 3,400억이라는 또 예산이 투입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대구백화점, 롯데백화점에 대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산은 어떤 방향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먹고 살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정체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기 비전하고 자체가 없이 주먹구구식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진단을 하신다. 이제 제일 첫 번째가 그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드림베이 시티를 할 때 그 간변단체라고 해야 되겠죠. 간변단체를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이 찬성을 하고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국민의힘 당대표 당대표 대통령 후보 선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그때 당시에도 저는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된 창원시에서 창원이 갖고 있는 산업,
네. 뭔 뭡니까? 제조업이죠. 예, 기계산업하고 예, 방위산업, 예. 그다음에 원자력 산업 세 예, 개가 예. 축을 이뤄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해는 어떻습니까? 진해는 산업이 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제가 진해 출신이지만. 없지만 예, 예. 물류 산업이 있잖아요. 물류산업. 예. 물류산업은 뭐 그리고 항만사, 예, 항만과 부산신항이 예. 아니 근데 네. 지금 앞으로 들었을 그게 2040년까지 들어서는 걸 봤을 때는 진해가 한 70% 이상입니다. 80%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 산업과 항만 산업이 진해가 가장 크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상남도에서 항만 물류 관련 학과들 인제대학교와 창원대학교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 산업과 항만 산업이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없이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진해를 예를 드시면서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경남도가 물류학과를 세우고 뭐 어떤 공약으로 많이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류라는 것 자체가 항만을 관리하는 거는 국가시설이거든요. 그렇죠, 국가시설. 예, 맞아요, 국가시설입니다. 국가시설인데 항만 운영권을 뭐 해운 운항이라고 해서 노조들 결정되고 있어요.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물류를 우리가 나름대로 케어해 갈 수 있을 만큼 관리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경남이 가지고 있나요? 근데 그건 이제, 예, 그건 부산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40년, 이제 장기적인 2040년이고 본격적인 2030년부터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그 큰 그 물류 산업들 단지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항만 시설도 들어서기 때문에 이제 진해는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네네네. 진해는 물류 산업과 항만 중심으로 물류 산업이 이제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네네네. 그럼 과연 마산은 지금 이제 어떤 그 산업이 있나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마산은 제가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 산자부하고 지금 추진하는 게 마산 수출 자유지역을 스마트 뭐 AI 단지로 변형시켜서 가겠다라는 그 계획은 있다는 건 제가 들어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그 산업 자체가 마산을 지금 대표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산을 네, 대표할 네. 수 있는 산업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그 대우백화점의 창원시에서 그 부분을 인수를 해서 그 부분을 또 활성화시킨다 했을 때 그에 대해 들어가는 예산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을 수밖에 네네. 없다는 이야기죠. 산업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은 공유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부분을 어떻게 처음에는 나왔던 게 그 건물을 롯데백화점을 활용을 해서 뭐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거로 가서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산업 자체가 받쳐주는 부분이 없다 보니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교육을 위한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 끊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이게 거예요. 첫째는 이게 산업을 키우지 않고서는 마산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게 제 첫 번째입니다. 거기 아까 얘기했듯이 넓게 보면 창원이지 않습니까? 네, 창원에 네. 이제 아까 기계, 그다음에 방위, 그다음에 원자력 산업이 있다면은 이제 진해 같은 경우 물류 산업이 있을 때 마산이 어떤 산업을 갖고 갈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고서는 마산은 성장하기 힘들고 그 상태에서 다시 지금 현재 그냥 대우백화점, 이제 롯데백화점 그 부분을 한다는 거는 깨진 독에 물만 붓는 것밖에 안 되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제가 좀 제안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네. 거승부 시장이 있을 때도 제안을 했었고, 네, 네, 네. 홍남표 시장이 있을 때도 제안을 했었고, 그 부분을 하라라고 정치권이 상당히 많이 만나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 사실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제안하신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셨죠? 이제 말씀을 예. 드리면은,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문화, 산업, 클러스터. 네네네. 예,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전국에 쉽게만 해갖고 우리가, 서울에 가면 성남에 네네. 가면 판교. 판교, 예. 테크노밸리. 판교, 손학규 지사 있을 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이런 IT 쪽 기업들, 그 다음에 그 여러 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거기를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일산에 가면은, 그 경기도 그 고양시 일산 말입니다. 일산에 가면은 거기는 그 방송입니다. 아, 그거는 방송으로 특화돼요? 예, 방송이고. 아, 방송국이 촬영을 일산에서 한다더니, 그,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부산에 가면은 아까 그 션트시프트 이야기를 했는데, 부산에 가면은, 부산에 지금 이제 그, 코엑스란다. 백스코 길 건너 보면은, KNN 방송국이 있거든요. KNN 방송국. KNN 방송국 앞에 보면은, 동서대학교 하고 경남, 지금 이름 학교 명칭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정보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이름 바뀌었고 잘 모르겠는데, 부산 디지털 대학교로인가? 그거 좀 다릅니다. 다 다릅니까? 예, 디지털 대학교 좀 다릅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은 거기는 영화, 영화 관련 문화산업 그 단지가 조성이 된 거죠. 그거는 그러면 비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렇죠. 연계성을 가지고 산업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강력시 자체에서 그 각 지역의 문화산업 진흥지구를 그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는가 보네요. 그래서 그 이제 인천도 거기 있고 대전도 있고 전주에 보면 영화 그 하는 거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전주 영화제 그 독립 영화 중심으로 하는 걸로 거기도 영화거든요. 그 대전은 방송. 그다음 청주 같은 경우는 이게 청주 강원도는 애니메이션, 부천은 만화, 판교는 아까 그 IT 쪽하고 방송 쪽인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일산 쪽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울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대구는 이제 게임 중심으로 하고. 대구가 게임 중심으로 하고 울산도 거기 있고, 부산은 영화 쪽으로 한다 해서 문화진흥지구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경상남도는 사실 그게 없거든요. 우리 창원에 있지 없습니다. 않습니까? SM 타운인가? 아닙니다. 그거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 문화진흥지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화진흥지구를 만들면은 그 관련된 업체들이 상주를 하고, 첫 번째 거기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문화진흥 산업진흥지구잖아요. 앞에 뭐가 들어갑니까? 산업대회, 인더스트리얼. 그래서 또 영어 안 되는 내가 또 영어 죄송합니다. 영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 순간 제가 당황했습니다. 영어를 쓰셔가지고. 그래서 그 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산업지구에 대학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대로 그 가시면은 창원대로에 보면은 혹시 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그 기계산업 관련된 대학 캠퍼스가 있습니다. 기계산업 관련해서 캠퍼스가 있습니다. 캠퍼스가 있다고요? 혹시 아십니까? 융복합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저기 창원 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있죠. 거기서 창원대로 끝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산학협력센터.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가 창원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원대 들어가는 뭐냐? 창원대, 경남대학교, 마산대학교, 경상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산업지구이기 때문에 거기 들어설 수가 있거든요. 다시 이제 또 여기로 갈게요. 그래서 부산에 영화 산업진흥지구가 들어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있는 거죠. 그래서 동서대학교하고 아까 제가 이름은 까먹었다면 경남정보대학 밖에 있습니다. 그건 밑 자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학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산 구도심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같은 데가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남대학교나 말하면 경상대학교나 인제대학교나 창원대학교나 또 아니면 문성대, 뭐 창신대, 마산대학 이런 대학교에 그 문화산업진흥지구 대학들 캠퍼스가 조성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그거를 부지를 어디를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인공섬인가? 거기 아니요. 물론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뭐 우리가 대학 캠퍼스라 해서 지금의 같이 이렇게 큰 넓은 그런 게 아니고 뭐 건물 정도 뭐 충분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마산에 지금 대우정권 빌딩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로얄 호텔 자리. 네네. 그 코아 그 불중거리 쭉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 같은 경우를 리모델링해서 해도 충분하고 네네네.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구도심권을 했다 하면은 지금 이제 대우백화점 네.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롯데백화점 그 자리로 대학 캠퍼스가 들어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조성하려고 하면은 그 기초 단체에서 이제 시군에서 그걸 하고 그 부분에 설문조사단 기사 등등해서 해서 자료가 나온 걸 가지고 강력으로 옮기고 강력에서 다시 정부에 올려서 정부에서 오케이가 나야 산업진흥지구가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접근을 잘하면 지금 뭡니까? 롯데백화점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마산의 산업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예, 그렇죠. 그걸 제안을 하셨다면서요. 다 했죠. 다 근데 왜 했는데 그걸 검토를 안 하시?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아, 다른 게 있는데 그거 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허성무 시정에서도 그래 했고 홍남표 시정에서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걸 뭐 제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에 다 근데 줬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아까 전에 뭐 일산 쪽은 방송, 부산 쪽은 영화, 예. 그 다음에 또 전주도 영화 뭐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문화라는 건 너무 폭이 넓다 보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문화 중에 조금 전에 활용할 수 있고 마산에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산업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니 이제 문화 문화와 부분 중에 어떤 그게 문화와 예, 산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제 그림을 그리면 아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은 그림을 그리는 건 똑같은 거지만 네, 애니메이션은 산업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건 똑같지만 거기에 게임을 붙이면 그것도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화와 산업이 복합된 문화산업진흥지구.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문화 중에 네. 애니메이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우리 요새는 문화라고 하는 게 게임 같은 거 애들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게임 같은 예, 것도 제가 있는데. 그 게임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 예, 2018년도에 제가 제일 처음으로 게임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답한 정치만 이야기하다가 우리 대표님 전문 분야가 나오니까 눈빛이. 예. 근데 왜 제안을 했는데 왜 그걸 안 받아들였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제가 몰라도 참 답답하네요. 아니 근데 그거를 뭐 제가 그 사실은 그 모 시장 후보에게 제출을 했었고요. 제출을 했는데 뭐 거기 또 안 됐고 그 이후에 허승무 시장이 들어서면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안 됐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마산에 합하고 있는 지금 현 국회의원한테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국회의원이 그걸 수락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진행을 하고 예,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경남대학교 게임학과가 제가 올해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2020년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벌써 한 4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진흥지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까 전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특별법은 아니고요. 법이 필요하다. 예, 그러려면 첫째는 예. 주민들이 예.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시민들이.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요거를 우리가 들어왔을 때 괜찮겠냐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는 그 주민들 그의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현재 여론조사는 경남도라든지 창원시에서 실시를 했었나요? 하고 안 있나요? 했죠.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 한 4년 정도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4년 정도 지나야 거기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그럼 일단 비전을 수립을 하고 그 수립된 비전에 따라서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법제화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현재 그 마산에 롯데백화점이 이제 없고 상권이 활성화 안 되니까 급하니까 빨리 좀 이렇게 활성화 되라고 시에서 또 예산 이어달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까지 당장 배가 고프니까 밥만 주고 나서 그다음 또 밥 배고프면 또 밥 달라 또 밥 달라 또 밥 그렇게만 계속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그게 이제 사실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정치권에서는 자꾸 그냥 그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만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마산의 도시 재생이 진행됐지만 그 예산이 그만큼 수입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네네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지 않고 감심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현역인 시의원, 현역인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정치권의 시장식에 나오실 분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아마 제가 밑에 들어갈 겁니다. 2018년도에 보면은 게임 산업하겠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게임 산업도 괜찮은데요, 진짜.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도시에 대한 고민이 첫째, 뭡니까? 먹거리라는 이야기죠. 먹고 사는 부분이 일단 해결이 되고 나서 돼야 되는데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평상시에 우리 대표님보다 조금씩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나름대로 이게 왜 공론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그 부분은 또 우리 2부에서 아, 그래요. 예. 오늘은 욕하니 너무 시간이 좀 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뭐 그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예, 드리겠습니다. 단톡이니까 짧게. 제가 오늘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나름의 발전 전략,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공론화 부분은 다음번에 또 말씀을 뭐 가지고 계신 비전을 공유를 해 주시겠다 그러니 제가 생각을 하는 바로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많이 아시고 전파를 해 주셔야 힘을 얻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우리 먹거리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주주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전파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단톡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예. 아니 이제 뭐 다음에 이 부분들은 좀 더 제가 그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 정치권들이 사실은 풀어줘야 되고 네네네. 정치권들이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냥 자기 인지도 네. 인지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공약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공약들 사실 그런 공약들을 보고 찍어줄 사람도 없지만 그걸 또 찍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그 전에 긴데. 그럼 하나만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섬유산업이 우리 뭐 한일합성 경남오직 말씀을 하셨지 네. 않습니까? 그 아까 전에 대구 예를 말씀하시면 대구가 영화라고 하셨습니까? 뭐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구도 원래 섬유산업이 중심 산업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그 부분이 쇠퇴한 부분하고 대구가 차세대 먹거리로 게임하고를 연계시킨 부분에 관련성이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대구는 지금 않습니까? 이제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이 이제 패션입니다. 네. 패션, 섬유 네, 때문에 네, 섬유를 네, 네. 변형시켜서 나왔던 게 패션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부터 원래 했던 게 이제 한의 쪽에, 네, 네. 예, 한의 쪽에 하나 하고, 지금 이제 원래 마산에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못한 게 뭡니까? 물포럼 아니, 로봇 산업이었거든요. 로봇 산업. 예, 그게 지금 대구에 갔기 때문에 대구를 또 갔습니까? 대구에서 이제 지금 이제 그 로봇 산업하고 선유 산업 그리고 이제 한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구도 계속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네, 네. 인구가 그 3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제 4등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구도 그런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 대구와 부산 뭐 이런 부분들은 2기, 3기 때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창원은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근데 혹시 우리 홍준표 시장,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져가서 그 대구에서 한 거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막 이렇게 인상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 명색이 대구시장을 하셨잖아요. 아, 네. 진짜 이거는 정치인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대구시장을 하셨으면은 내가 자기가 이번에 대선에 나가 졌잖아요. 네, 네, 졌으면은 내가 참 대구를 위해서 뭔가에 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구 시민에서 좀 더 고민하고 네, 네, 네. 대구에 빼를 묻겠다. 이게 맞고 아니면은 자기 출생했던 장년을 가겠다 하는 게 네, 네, 맞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서울로 갔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아까 전에 그 땅값 오른다던 그거 맞고 가신 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갔고 아. 지금 이제 창원시장 했던 우리 저 뭐죠? 홍남표 전 아니요.
그 갑자기 안상수 시장님. 네, 안상수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창원에서 남아서 창원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분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는데 어디 갔을까? 또 서울 갔습니까 그분도? 서울 바로 밑에 있는 안산인가 가천인가 갔어요. 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뼈가 묻혀야 될 곳이 창원이라면 창원을 위해서, 대구라면 대구를 위해서, 부산이라면 부산을 위하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먹거리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고민이 없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분들 찍어주는 거는 우리 손가락이 잘라야 됩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예. 그것도 다음에 우리 한번 말씀을 예. 한번 해보시죠.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럼 주제를 정해오시면. 아니 근데 진짜로 공직을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고향에 계속해서 터전을 두고 활동을 하시지 않고 중앙정치라든지 관 외부에 계시다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겠다라고 출마의 변을 던지시고 내려와서 재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향을 위해서 그 기간이 다 끝나버리면 다시 이제 고향아 이제 할 것 다 했으니까 나는 간다 이런 식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그게 것 그 같습니다. 부분은 뭐 예. 우리 주제 다음이나 그 다음 하든지 하여튼 조사를 예, 일단 한번 해보죠. 예. 그 상당히 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예. 오늘 저 구독자분들 단톡이라고 했는데 아까 3번은 제 기억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엄청 줄었습니다. 예. 몇분 넘게 했는데 아니요, 그래도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단톡이란 이름에 걸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 말씀 예. 오늘 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좋은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의 거리를 함께 걸을 때면 바쁜 세상도 잠시 멈춘 듯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